육형제 중 이회영은 독립운동에 자신의 일생을 걸며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죠. 한번 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3년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회영의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금을 구하기 위해 식민지가 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회영은 이 서울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요, 고종 황제를 해외로 망명시킬 계획을 세우죠. 근데 1919년 고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고요,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3.1운동 이후 그는 이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했고요, 이후 여러 사상을 접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아나키즘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인식하고 있지만요, 사실 아나키즘은 자유연합주의로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요, 그 누구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회영은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아나키스트 이회영. 이회영은요, 거처를 옮기면서 1931년 행동단체인 흑색 공포단을 설립합니다. 의열 투쟁단체였죠. 이들은요, 주중 일본 공사 암살 미수 사건, 샤먼 일본 영사관 폭탄 투척 의거, 텐진 일본 영사관 텐진 일청기선 폭탄 투척 의거, 이와 같은 일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의열 투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그 1932년 그 중국 흥꺼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흑색 공포단 단원인 백정기 역시 그곳에서 폭탄을 투척하려고 했어요. 백정기가 이 행사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이 먼저 폭탄을 딱 투척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 모였던 그들의 모습, 그냥 감동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 흥꺼공원 의거로요, 이 상하이에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이회영은 만주로 갔죠. 이 만주로 가서 와해되다시피 한 이 독립운동 조직을 살리고 이를 통해 일제 요인과 기관을 처단 폭파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동지들이 만주는 너무 위험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할 때 이회영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 아니겠는가. 이회영이 홀로 배를 타고 상하이를 떠나 대련에 상륙했을 때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합니다. 이회영,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그는 그의 일생으로 답을 할 것입니다. 육형제 2세들도 아버지들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해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석영의 아들 이규준과요, 이회영의 아들 이규학은요, 1925년 북경에서 다물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 다물단은요, 일제의 앞잡이 밀정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 다물단은 김달하라는 인물을 지도하죠. 근데 김달하는요, 안창호와 함께 애국계몽 운동했던 사람이고요, 중국 총리 비서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근데 왜 그런 김달하를 처단했죠? 놀랍게도 김달하는 일제의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김달하 처단 사건으로 이 이회영 일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회영의 딸 이규숙이 1년간 투옥생을 했고요, 아들 이규학은 도피 과정에서 두 딸을 병으로 잃습니다. 이회영의 다른 형제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맏형 이건영은요,
선산을 돌보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와 일제의 감시 속에서 살다가 1940년에 눈을 감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에 바친 둘째 이석영은요,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아 1934년 상하이에서 굶어 죽다시피 세상을 떠납니다. 셋째 이철영 또한 1925년 병사합니다. 막내 이호영은 독립운동을 하던 중 북경에서 가족 전체가 실종돼요. 육형제 중 오직 다섯째 이시영만이 해방을 맞이해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그 시대는 다 그랬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시대 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샛별처럼 빛나는 분들의 삶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살아야만 했던 그들은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